안녕하세요. 황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애 주기가 있지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 다음에 사망하는 이런 하나의 순환 주기가 있듯이 경기와 경제에 있어서도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흐름, 즉 경기가 둔화하고 하강하면 그 하강의 불황에 침체된 국면에서는 다시 어떤 정책을 통해서 회복하고 상승하는 이러한 하나의 주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기상에서 어,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세제를 통한 재정정책 또는 금리나 유동성을 풀거나 낮추는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 정책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수혜받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다시 거기에 자극받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완 슬라이드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계절 따라 제철 음식이 있듯이 경기도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경기도 그 순환 주기에 따라서 거기에 수혜를 받거나 그다음에 화랑을 보이는 업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완 슬라이드로 떤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이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국면을 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만약에 그 경기가 아주 바닥에 왔을 때, 침체되어 있을 때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제를 낮춰주는 재정정책, 이런 것이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는데요. 슬라이드의 이제 왼쪽 여기를 보시면 증시, 경기, 물가, 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가지수, 뭐 코스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보다 한 5,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경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즉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는 고용이 되고 소득이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소비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물가가 따라서 이렇게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라 그런다면 거기에 맞는 시장 금리도 같이 연동돼서 오르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태극마크처럼 보이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경기의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이어지는 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다시 이걸 반영하는 금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크게 4개의 국면으로 나눠 봤을 때 이 국면마다 어떤 투자가 또는 비중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측 하단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면을 크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경기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나와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경기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좋아지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내려가던 힘에서 물가는 여전히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있다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70% 가까이 돼 있던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40%로 줄이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줄여 나간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회복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으로 아까 투자했던 70에서 40%로 줄었던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물가 상승한 것만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화랑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나갈까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경기가 아주 이제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럴 때는 돌고 돌아서 이 흐름이 침체기까지 왔을 때는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 약간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맞는 업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소득이 많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갖는 것은 이런 비금속이나 레저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부분을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약간 이제 둔화되는 느낌이야, 이제 더 이상 도주할 것 같지는 않아,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나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거는 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건 필수 소비재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필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 관점입니다.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출퇴근하면서 필수용품을 쓰고 있는 통신 텔레콤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여기는 그냥 경기가 아무리 빠져도 이거는 필수품이야, 어쩔 수 없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간 산업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우리 그 전기,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방어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기 둔화 하락 국면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진작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좀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소득이 좀 늘어나겠구나 하면서 발생되는 관점의 요소가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의료라든지 하는 임의 또는 자유 소비재 부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 지출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작동을 하면서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금융업종이 되겠죠.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 산업의 연관 효과를 크게 작동할 수 있는, 촉진을 할 수 있는 건설 투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설, 설비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시멘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설비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구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IT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보기술 쪽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이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갖춰졌으면 여기에는 원재료가 들어가야 뭔가를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재료가 들어가는 석유, 화학, 철강 이런 기초소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판매가 촉진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다시 기계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들이 끊임없이 수출되고 유통망을 통해서 날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와 운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산업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도 같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도 관점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 하단에 오면 노란 달걀이 보입니다. 이 달걀을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 그러는데요. 금리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금리가 아주 높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금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채권 투자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금리가 아마 이 정도는 거의 바닥 같아 하는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풀리고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채권 가격은 최고가에 올라갔고 하니까 설비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저점을 통하게 되면 이제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됐으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걸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늘어난 부분들이 경기가 이제 화랑에 거의 이제 더 이상 더 성장하기 많은 무리가 있어 유지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 주식은 매도가 되고 금리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 올라갔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반영한 부분만큼이 금리가 후행적으로 시장 금리가 거의 맞춰지니까 금리 많이 올랐겠죠. 그럴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예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톨라니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빠르기 때문에 하나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그 업종의 약간 형태에서 주가 지수보다 더 변동성이 크냐 작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경기를 촉진시키는 경기 순환주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보통 주가 지수보다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베타 1보다 큰 업종들이고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업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있어서는 이것들은 약간 변동성이 낮은 베타가 1보다 낮은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와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는 센시티브한 경기 민감주는 여기 설명드렸던 이 업종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마다 약간의 그런 고유한 습성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순환에 따른 업종 선택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업종 간의 업종에 있어서의 뭐 베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금융정보 큐레이터 황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